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경남 밀양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헬기 50여 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진화율이 70%를 넘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산불 진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상공으로 헬기들이 쉴 새 없이 물을 실어나르며 불을 끄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제보다 약하고 가시거리도 충분해 어제보다 진화 여건이 좋은 편인데요. 오후 3시 30분 기준 피해 영향 구역은 692헥타르입니다. 불길의 총 연장 길이는 14.3km인데 현재 약 3.4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진화율은 오늘 오전 40%대에 그쳤지만 낮부터 진화의 속도가 붙으면서 지금은 73%로 올랐습니다. 산림당국은 기상 진화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원과 공무원에다 군 병력을 추가로 지원받아 2,400여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발령됐던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오전에 2호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소방 인력을 다른 지역에서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함께 산불 3단계는 사흘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산불이 갑자기 확산하면 긴급 대피 공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 기자, 그렇다면 오늘 안으로는 주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산림당국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일몰 전에 주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오후 한때 드론 한 대가 뜨면서 헬기 이륙에 지장을 주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진화 작업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초속 2에서 5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람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돌풍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의 북쪽인 상동면 옥산리에는 대구와 경북, 충청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송전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과 불길과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인데요. 산림당국은 이 송전탑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CCTV와 산불 상황도를 통해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은재 기자, 이 시각 현재 밀양에서 어디가 위험한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산림청이 제공한 산불 상황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난 경남 밀양시 부북면 옥교산을 중심으로 한 최신 산불 상황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선이 불길이 잡히지 않은 곳인데요. 붉은 띠는 오늘 오전 7.8km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3.8k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영향구역은 692헥타르로 넓어졌습니다. 오후 4시 반 기준으로 진화율은 73%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길은 대부분 꺼진 상태지만 이 지도상의 북쪽과 동쪽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길이 잡혔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곳이 있어서 이 긴장을 늦추기엔 아직 이릅니다. 위쪽은 옥산리인데 여전히 불길이 송전선로 근처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의 띠에서 선로까지 500m 남짓이고 옥산리 민가까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지대가 높아서 진화대원들의 진입이 어려워 산림소방당국은 이곳에 진화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불길이 길게 뻗어 있는 안인리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곳에는 사찰이 2곳이나 있고 화선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안인리 위쪽으로는 지대가 높고 또 현재 대류 활동이 활발해 오전보다는 진화 속도가 느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람에 따라 불길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옥산리 그리고 안인리 주민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 띠가 일부 남아있는 춘하리 그리고 교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남쪽 화선 아래에는 이미 일부 환자가 대피한 요양병원과 그리고 농공단지, 밀양시청도 있습니다. 이곳 교동 주민들도 불길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무래도 이제 바람과 연무일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CCTV로 현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양 나들목 CCTV 화면입니다. 이 발화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왼편은
이렇게 연기가 듬성듬성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편으로 쭉 가면 이렇게 안인리가 나오는데요. 아까 상황도에서 확인했듯 불길이 잡히지 않아 이쪽은 비교적 연무가 가득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화 지점에서 5km 정도 떨어진 밀양대교의 지금 모습입니다. 조금 뿌옇긴 하지만 어제와 달리 산 능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연무가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산 아래에 짙은 안개와 연무가 끼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산림당국은 한때 제한적으로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이렇게 연무가 많이 거쳐서 헬기 진화 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산림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에서 5m의 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바람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곳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그리고 접전 끝에 경기를 얻어내며 모두 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우세로 예측된 10개 지역에 오차 범인의 경합지였던 세종, 대전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현직 시장들을 모두 꺾은 겁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호남권과 제주에서도 당선되며 민주당은 모두 5곳을 차지했습니다. 여당 우세 결과는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민심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초박빙 승부를 펼쳤지만 서울시장과 인천 계양을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당 쇄신 내홍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이 표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226곳 중 60% 넘는 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민주당은 호남권을 차지하는 지역구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7곳의 후보를 냈지만 한 곳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며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 서울과 경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마포와 강남, 강서 등 17곳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동과 중랑 등 8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전체 112석 중 76석을 가져갔습니다. 경기도 기초단체장은 전체 31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성남시와 가평군 등 2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8석으로 동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기존 민주당 지역구 한 석을 가져오면서 5곳, 민주당이 2곳을 차지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안철수, 이재명 후보는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기존 지역구 수성을 목표로 하면서도 상대 의석을 한 군데라도 가져온다면 승리라고 판단했던 양당.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역구 한 곳을 가져오면서 5대2 사실상 판정승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강원 원주갑에서 이광재 후보에게 밀렸던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삼선 원주시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를 꺾었습니다. 저의 당선보다는 사실은 우리 원주 시민들이 그동안 고여 있었던 것에 대한 변화의 욕구가 분출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대구 수성 을에선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가 세 번째 도전 끝에 압도적 표차로 민주당 김용락 후보를 제쳤습니다. 김태흠 전 의원이 3선을 하며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창원 의창에서도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가 승리하면서 5선 의원이자 경남 최초 여성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지만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예상 밖 선전으로 40% 넘게 득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했던 제주을은 민주당이 지켰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한규 후보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은 114석이 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두려운 성적표라며 국민 뜻을 겸손하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완승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천군만 말을 얻은 것처럼 든든하다면서도 몸을 낮췄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뜻과 신뢰를 겸손하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여당에 몰아주신 그런 강한 그런 지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경기지사 선거 석패가 아쉽지만 호남, 제주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선전한 점을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내려진 거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비공개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도부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지도체제를 꾸린 후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초선 의원들은 오늘이라도 바로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의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했다고 애둘러 비판했고 상처뿐인 영광이다. 한 명 살고 다 죽었다는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9명 당선에 그친 정의당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치러진 전교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9곳, 보수 성향 후보들이 8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중도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경남, 전남 등 9개 지역이며 중도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된 곳은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제주 등 8개 지역입니다. 서울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임태희 후보가 보수 성향 후보로는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검찰이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선관위가 서양호 중구청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인데 검찰은 광역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를 포함한 선거 관련자 80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이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월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를 발굴하거나 개최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 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서 구청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밀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국회의원 3명도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여기엔 이재명, 안철수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경찰도 선거 사범 1,500여 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시범 개방을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편의시설 미비를 이유로 시범 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철회를 했었는데 이 토양 오염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남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대한 시범 개방이 오는 10일부터 열흘 동안 재추진됩니다. 시범 개방 첫 입장은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고 마지막 입장은 오는 19일 오후 1시입니다.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출입구까지 직선거리 1.1km의 공간으로 헬기와 특수차량 같은 대통령 경호 장비를 볼 수 있는 대통령실 앞들도 포함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하루 5차례씩 회차별로 한 번에 500명씩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5일 뒤에 방문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최대 6명까지 예약할 수 있고 예약자 본인과 대통령실 앞들 방문 희망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그늘막과 벤치, 푸드트럭 같은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시범 개방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동선을 따라 시멘트 조각이나 돌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흙이 노출된 부분은 잔디로 덮는 정비 작업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2년 전부터 전시공간 등으로 이미 공개된 서빙구역 부근의 장교 숙소 5단지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어린이 도서관 등이 추가 개방됩니다. 시범 개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용산공원 시범 개방 안내 홈페이지 3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는 최대 하루 인원이 늘어나고 예약 창구도 단일화됩니다.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은 오는 12일부터 하루 관람 인원을 4만 9천 명으로 1만 명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이후 관람 예약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개방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람자 선정 방식은 추첨해서 선착순으로 바뀌고 한 명이 예약할 수 있는 인원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천 명대로 목요일 기준 19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본격 논의합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898명. 목요일 기준 확진자 수가 1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주 만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확진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76명으로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춤하는 듯했던 확진자 감소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지표들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도 본격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언제 어떤 조건에서 해제할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격리 의무 해제 조율이 지난달 23일에서 4주 미뤄진 만큼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이번 달 중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많아야 1만 명 안팎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다시 한번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CCTV와 산불 상황도를 통해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은재 기자, 이 시각 현재 밀양에서 어디가 위험한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산림청이 제공한 산불 상황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불이 난 경남 밀양시 부북면 옥교산을 중심으로 한 최신 산불 상황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선이 불길이 잡히지 않은 곳인데요. 붉은 띠는 오늘 오전 7.8km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2.9km까지 줄었습니다. 영향구역은 713헥타르로 넓어졌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80%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길은 대부분 꺼진 상태지만 이 지도상의 북쪽과 동쪽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길이 잡혔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곳이 있어서 이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위쪽은 옥산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불길이 이 송전선 근처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레띠에서 선로까지는 500m 남짓이고 옥산리 민가까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지대가 높아 진화대원들의 진입이 어려워 산림 소방당국은 이곳에 진화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불길이 길게 뻗어 있는 안인리, 또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곳에는 사찰 2곳이 있고 화선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안인리 위쪽으로는 지대가 높고 또 현재 대류 활동이 활발해 오전보다는 진화 속도가 느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람에 따라 불길이 다시 살아나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옥산리 그리고 안인리 주민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 일부가 살아있는 남쪽 지역도 보겠습니다. 이 남쪽 화선 아래는 이미 일부 환자가 대피한 요양병원과 그리고 농공단지 그리고 밀양시청이 있습니다. 이곳 교동주민분들도 불길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람과 연무인데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네, CCTV로 현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양나들목 CCTV 화면입니다. 이 발화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왼편에는 이 불길이 잡혀 연기가 듬성듬성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반면 화면의 오른편은 쭉 가면 안인리가 나오는 곳인데요. 아까 상황도에서도 확인했듯 불길이 잡히지 않아 이렇게 비교적 연무가 가득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화 지점에서 5km 정도 떨어진 밀양대교의 지금 모습입니다. 조금 뿌옇긴 하지만 어제와 달리 산 능선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연무가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산 아래에 짙은 안개와 연무가 끼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 때문에 어제 산림당국은 한때 제한적으로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무가 거치면서 헬기가 진화 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산림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m의 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바람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 산불 진화를 위해 오전부터 헬기 3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진화율은 80%를 넘어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진석 기자, 현장 산불 진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상공으로 헬기들이 쉴 새 없이 물을 실어 나르며 불을 끄고 있는데요. 바람이 어제보다 약하고 가시거리가 충분해 어제보다 진화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피해 영향 구역은 713헥타르입니다. 불길의 총 연장 길이는 14.4km인데 현재 약 2.9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진화율은 오늘 오전 40%대에 그쳤지만 낮부터 진화의 속도가 붙으면서 지금은 80%로 올랐습니다. 산림당국은 기상 진화 인력을 대폭 늘렸는데요. 산불 전문 진화대원과 공무원에다 군 병력을 추가로 지원받아 2,400여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발령됐던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오전에 2호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소방 인력을 다른 지역에서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산불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함께 산불 3단계는 사흘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산불이 갑자기 확산하면 긴급 대피 공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안으로 주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산림당국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일몰 전에 주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오후 한때 드론 한 대가 뜨면서 헬기 이륙에 지장을 주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진화 작업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초속 2m에서 5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람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돌풍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의 북쪽인 상동면 옥산리에는 대구와 경북, 충청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송전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과 불길과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인데요. 산림당국은 이 송전탑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한 가운데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팔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91포인트 내린 2658.99에 코스닥은 2.22포인트 밀린 891.14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물가 상승세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동반 하락 출발했고 장중 내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내림세를 기록한 가운데 해운, 건설, 은행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으나 네이버와 포스코케미칼 등이 오름세로 시장 대비 선방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제일약품이 자회사의 위궤양 치료제 임상 3상 계획 승인 소식으로 급등했고 CJCGV가 4천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원 90전 급등한 1252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사흘째 경남 밀양의 산불이 진화 중입니다. 31도의 고온을 현재 보이고 있는 데다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12m의 돌풍이 불면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 많은 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더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한낮에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할 텐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9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에도 청주 32도,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